안녕하세요. 함께하는 경제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입니다. 요즘 주식시장이 정말 뜨거운 것 같습니다. 코스피는 4,000대를 유지하며 건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고 그만큼 투자자들의 기대감도 점점 커지고 있는 분위기죠.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위즈경제가 선보이는 콘텐츠 마켓 리포트 그 첫 번째 이야기로 최근 주식시장 흐름을 짚어보고 더 공정하고 신뢰받는 자본시장을 만들기 위한 방향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오늘 이 자리에는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연구 부교수이자 스톡옵저버 경영평가위원이신 고은정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십니까. 고은정입니다. 네, 교수님. 최근 주식시장 흐름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네. 최근 주식시장의 흐름은 크게 두 가지 층위에서 제가 바라보고 있는데요. 하나는 가격 수급의 측면이고 하나는 기업 지배구조와 제도라는 측면에서 보고 있습니다. 먼저 가격 수급만 놓고 보면 매우 긍정적인 흐름이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인공지능 수요가 확대되고 반도체 업황이 크게 회복되면서 특정 기술 중심의 회사들 또는 반도체 중심의 회사들의 실적도 상당히 개선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들어서 한국 증시는 아시아 시장 중에서도 가장 빠른 또 강한 릴레이를 보이고 있는데 정부의 AI 인프라 전략이나 대규모 반도체 투자 계획도 기대를 상당히 자극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지표만 보면 시장 분위기가 상당히 고무적이고 좋았던 것은 우리가 모두 다 인정하는 사실이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이런 구조적 개선에 힘입은 상승이냐 그렇지 않은 상승이냐에 대한 상당한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최근 이런 상승적 구조는 특정 정책적 제한이라든지 또는 상당한 그 기대의 이익에 수반된 향상이라고 보고요. 진정한 기업 지배구조의 개선이나 정책적인 그리고 또 진정한 주주권의 강화에 힘입은 개선이라고 보기에는 다소 한계가 있다라는 조심스러운 판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는 진짜 변화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는가라는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다는 판단입니다. 앞서 주신 말씀처럼 최근 한국 증시가 회복 흐름을 보이면서 투자 심리도 점차 개선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시장 분위기가 좋아질수록 이런 문제들이 수면 아래로 가라앉고 다시 반복될 위험도 커질 수가 있다는 점을 교수님께서 강조해 주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교수님께서는 현 시점에서 우리 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어떤 시각에서 보고 계신가요? 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제가 가장 우려하는 지점입니다. 시장이 좋아질수록 구조적 문제가 잠시 수면 아래로 가라 있다가 그 문제는 해결된 것이 아니고 언제든지 다시 반복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는 한국 시장의 구조적 취약성을 몇 가지로 좀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정보의 비대칭성과 내부자 중심의 권력 구조입니다. 우리 시장에서는 반복적으로 발생한 불공정 거래나 내부자 거래 사건들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지배주주와 경영진이 정보를 과도하게 독점해 왔다는 공통점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공시가 지연된다든지 선택적으로 정보를 제공한다든지 내부자 매매를 한다든지 이러한 문제들은 그 경영진이나 특정 지배주주의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지배 구조상의 뿌리 깊게 박혀 있는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된 현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시장이 상승을 할 때에는 이런 위험이 잘 드러나지 않지만 변동성이 확대되는 순간 집중적으로 이런 문제에 의한 현상들이 도드라지게 표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네, 이런 부분은 우리가 상당히 이런 구조적 취약성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깊이 있게 바라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회계 투명성과 감시 체계의 취약성입니다. 한국에서는 회계 부정이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회계 기준의 문제가 아니라 회사와 이사회, 감사위원회, 외부 감사인의 독립성과 전문성 그리고 회계의 투명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구조적 메커니즘 때문입니다. 감사위원 선임 과정에서 대주주의 의사가 그대로 관철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요. 내부 통제 장치가 매우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구조에서는 회계 부정을 조기에 차단하기가 매우 어렵고 이것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발견해서 개선하기는 실질적으로 좀 불가능하다라는 판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소수주주의 권리와 주주 환원에 관련된 구조의 미성숙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 배당이나 자사주 정책이 일부 개선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상당 부분은 단기적인 정책 압력에 의한 반응한 결과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정권이 바뀌거나 시장이 약세로 전환되면 다시 폐쇄적 지배구조로 되돌아가는 모습이 반복되어 왔다는 것도 우리가 목격할 수 있죠. 즉 주주환원이 제도화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시장의 분위기에 따라서 흔들리는, 그리고 그 수준에 머물러 있는 점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몇 가지의 한국의 구조적 취약성을 가장 심각하면서도 우리가 면밀히 바라봐야 되는, 그리고 해결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이런 문제들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선 기존 제도적 한계를 보완할 새로운 감시 방식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교수님께서는 어떤 방식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저는 지금의 제도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고려할 때 감시 방식이 사후처벌 중심에서 벗어나서 실시간으로 위험을 감지하고 여러 주체가 분산적으로 참여하면서 데이터 기반으로 움직이는 어떤 감시 감독 체계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변화는 좀 다소 거창해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매우 현실적인 방향이며 그 실효성과 효과성도 매우 높다라는 조심스러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소수주주와 기관 투자자의 감시 기능을 제도적으로 강화하는 방안도 또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국 시장의 가장 큰 구조적 문제 중에 하나가 소수주주가 기업을 견제할 마땅한 장치가 부족하다는 점이었습니다. 대표 소송 요건이 완화됐지만 실제로 활용하기는 어렵고 기관 투자자의 스튜어드십 코드 역시 의무성이 약해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에 관련된 개선 방향이 상당히 많은 학자와 실무진을 통해서 나오고 있지만 이에 앞서서 우리는 새로운 감시 감독 방향이라는 이런 다소 거창한 그리고 의미 있는 개혁, 이것이 좀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기존의 폐쇄적인 구조를 좀 벗어나서 우리가 좀 공개적이고 개편적인, 전면 개편적인 그런 감시 감독 체계, 그것이 시민 참여형 감시 시스템, 이런 어떤 제목 아래 우리가 실행될 수 있다고는 생각이 듭니다. 교수님 말씀처럼 기존 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투명한 정보 공개와 감시 시스템 강화가 중요해 보입니다. 그런데 최근 정치권에서는 배임죄 폐지 논란까지 불거지면서 기존의 법적 견제 장치마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제도만으로 다 담아내지 못하는 감시의 공백이나 사각지대를 채울 수 있는 제도 밖에서 작동할 수 있는 새로운 감시 생태계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수님께서는 이런 흐름 속에서 이 제도적 공백을 메우기 위한 현실적인 대안이 어떤 것이 있다고 보고 계시나요? 네, 최근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배임죄 폐지 관련된 이슈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자본시장 감시구조 전반에 매우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런 사안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배임죄 폐지에 대한 정치적인 견해가 야당과 여당, 그리고 뭐 여러 가지 학계나 실무계에서 첨예한 대립을 이루고 있는데요. 이런 입장을 차치하더라도 중요한 건 이러한 배임죄 폐지가 감시 감독 시스템에 어떤 영향을 주고 기업 지배구조상 소수 주주들의 권익에 어떤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느냐라는 문제적 접근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다양한 어떤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배임죄의 추궁을 통해서 피해를 본 소수 주주들은 공권력의 개입이라는 확실한 어떤 장치를 통해서 권리를 구제받고자 하는 현상들이 두드러졌습니다. 그런데 배임죄가 폐지되면서 이러한 구제 절차가 없어진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한 우려를 표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도권, 이 배임죄가 폐지되는 이 상황에서 이러한 공백을 메꾸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제도로서 시민 중심의 어떤 감시 감독 생태계를 구축해야만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배임죄가 폐지가 되든 유지가 되든 어떤 시장의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법 제도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이러한
투명한 감시 감독 시스템 생태계가 없다면 시장 신뢰는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시민의 감시의 주체성을 우리가 다시 한번 재고해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한국의 주식시장이 안고 있는 구조적 문제는 단순한 제도적 보완만으로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보다 투명한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해 출범한 시민 참여형 감시 플랫폼 스톡옵저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스톡옵저버는 불공정 거래나 기업의 이상 신호를 시민이 직접 감시의 주체로 참여할 수 있도록 설계된 시스템입니다. 해외에서도 유사한 사례들이 이미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일본의 주주 옴부즈맨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당 단체는 일본에서 소액주주의 권익보호와 기업 경영 감시 등의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비영리 민간 단체입니다. 이처럼 시민이 제도 밖에서 감시 역할을 수행하는 모델로 시장 투명성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죠. 교수님께서는 이런 시민 참여형 감시 시스템을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나요? 네. 저는 시민 스톡 옵저버 감시 시스템 굉장히 중요하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장 감시는 정부나 기업 내부 장치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히 있을 것이고 감시의 방식이 더 개방적이고 데이터 기반으로 이동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우선 스톡 옵저버 감시는 감시의 범위를 크게 확장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공시나 재무 자료를 기업과 감독 기관이 사실상 독점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구조이지만 시민 또 연구자, 데이터 분석가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스톡 옵저버 시스템이 공개된 감시 플랫폼이라는 체계로 만들어진다면 기업의 행동 자체가 아마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또 중요한 부분이 이 데이터 기반 감시라는 것입니다. 공시 패턴이나 회계 지표, 내부자 지분 변동, 비정상적인 수급 흐름 등을 통합해서 여기에 관련된 위험 신호를 전문가들이나 시민들, 연구자들이 분석하고 사전에 위험을 걸러낼 수 있다라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스톡 옵저버의 기능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픈 모니터링 플랫폼, 그러니까 일종의 그 스톡 옵저버 모델이 우리 일상에서 정착화된다면 기업 핵심 리스크 지표인 재무의 이상, 이사회의 독립성에 대한 확인, ES 지표, 내부자 거래의 패턴, 공시 지연 여부에 대한 모든 문제들을 자동적으로 누구나 확인할 수 있는 공개 대시보드를 만들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도 매우 큰 상황입니다. 이런 구조가 만들어진다면 감독 당국뿐만 아니라 시장 참여자 모두가 실시간으로 기업을 감시하고 기업들도 자연스럽게 더 투명하게 움직일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즉 감시는 폐쇄적일 때보다 개방적일 때 훨씬 더 효과적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저는 이 대한민국의 감시의 어떤 미래 또 바람직한 주식시장의 지배 구조는 이런 스톡 옵저버가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 고은정 교수님과 함께 최근 주식시장의 흐름부터 그 이면에 존재하는 구조적 문제, 그리고 시민이 주체가 되는 감시 생태계의 가능성까지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교수님 오늘 어떠셨나요? 네, 오늘 한국 주식시장의 구조적인 문제와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점에 대해서 고민을 해봤다는 측면에서 매우 유익하고 참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한국 주식시장에서 가장 해결해야 될 근본적인 문제 중에 하나가 주주들의 인식 제고라고 생각하는데요. 주주들의 인식을 제고하고 그들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한 어떤 생태계를 마련해 가야 한다는 측면에서 스톡 옵저버라는 제도 마련 그리고 그것의 시행은 매우 고무적이라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도 물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많은 고민을 하겠지만 그 스톡 옵저버라는 그런 제도가 상당한 대한민국의 주식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또 기여해야만 한다라는 말씀을 조심스럽게 드리고 오늘 이 시간을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표가 반등하고 분위기가 좋아지는 지금 같은 시기일수록 그 이면에 숨어 있을지 모르는 불공정과 리스크를 함께 살펴보는 시선이 필요하다는 점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앞으로 스톡옵저버는 시민 참여형 감시 시스템으로서 기존 제도권이 담지 못한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자본시장 감시 한 축으로서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할 계획입니다. 오늘 저희 방송과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